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버는 일, 일을 잘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돈과 명예라는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일에 있어 최고가 되기 위해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 검어쥐고자 하는 힘도 대단하다.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때 일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다. 의욕은 넘쳤고 열심히 일한 만큼 지친 날도 많았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열심히 일만 할 줄 알았지 제대로 휴식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아니, 휴식하는 법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날 번아웃 증세가 찾아왔고 한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렇게 나는 번아웃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바른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나에게 이로운 생활과 휴식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지친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휴식의 방법을 알게 되자 나의 몸에는 에너지가 생겨났고 세상에도 나 자신에게도 나는 점점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다. 덕분에 지금은 주어진 몫을 조용히 해내면서도 일상에 녹아있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충만하고 흡족한 삶을 살게 해준 나의 셀프 복지, 휴식의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볼까 한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의욕 없는 삶은 더러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지저분한 집은 머물기 싫을 뿐 아니라 마음이 심란해지고 가난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다. 또한 너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한 집은 내가 그만큼 지쳐있고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세간살이는 간소해도 깨끗하게 관리되는 집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삶도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복잡할 때면 주변 정리부터 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씻는 것조차 너무 하기 싫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세수라도 하고 나면 그제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정리정돈으로 집안 곳곳이 깨끗해지면 어두운 기운은 사라지고 좋은 기운이 채워질 것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도 보통 일주일 정도는 청소에 집중하며 보낸다. 집 곳곳에 물건을 꺼내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주 써서 낡은 것은 고치거나 교체하고 몸을 깨끗하게 세신하듯 집도 쓸고 닦는다. 그릇에 기름기는 주방세제로 닦이고 바닥에 먼지는 청소기로 쓸어내고 이어서 물걸레로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나면 찾아오는 반짝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수두룩한 삶 속에 청소만큼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다. 치운 만큼 깨끗해지지 않냐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함이 스며들 때 나에게는 집이라는 내 작은 우주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 된다. 수고로움이 곧 말끔함으로 바뀌고 아주 사소하지만 삶의 어떤 통제력이 채워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청소는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단순히 깨끗한 기분이 전부가 아닌 마음의 수행이 되는 까닭이다. 사람들에게 휴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고즈넉한 여행,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 미술관 관람이나 차분한 독서의 시간 등 아마도 사람의 수만큼 제각각의 다양한 답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쉼이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머리마저 멍하니 비워내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다. 마음이 멋대로 방황하듯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면 나는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깐 동안 이를 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 바삐 돌아가던 일상이 잠시 멈춘 듯 깊은 호흡에만 몰입하다 보면 마법 같은 쉼이 찾아온다. 이렇게 나는 매일 짧든 길든 나만의 방식으로 명상을 한다. 명상은 잡념을 떨쳐내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요가를 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일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청장을 바라보는 일도, 차를 마시는 일 또한 나에게는 일종의 명상이다. 특히나 따스한 찻잔을 손에 쥐는 온기는 알게 모르게 지쳐있는 내 마음 또한 위로해 주는 것만 같다. 명상은 일상을 추진하는 힘도 평정심도 조급함이 아닌 차분함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다. 휴식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몸살에 자주 시달렸었다. 그러나 꽉 조인 신경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휴식의 시간을 자주 가진 이후 나는 수년간 몸살을 앓지 않게 되었다. 나에게 일상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방향이란 결국 오늘의 건강한 하루다. 그렇기에 지속 가능하고도 친근한 생활권을 고려해 건강한 매일을 살게 한다. 고요한 집에서의 아침과 저녁의 명상, 성실한 요가원 출석, 즐겨가는 찜질방, 채소 중심의 집밥, 햇볕이 날 때 광합성 하러 창가로 가거나 산책하기. 이렇게 내 몸에 맞는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건강생활 그 자체이며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사는 법은 분명히 있다. 평소 내가 즐겨 마시는 피로회복제는 따뜻한 레몬워터다.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다는 레몬. 레몬의 이점은 피로회복에 있다. 반으로 자른 레몬을 스퀴저에 착즙해 따뜻한 물에 섞는 단순한 레시피로 레몬워터가 완성된다. 전날 잠을 설쳐도 과로한 날에도 따뜻한 레몬워터 한 잔이면 자기 최면처럼 피로가 풀리는 걸 보면 이보다 훌륭한 피로회복제가 또 있을까 싶다. 이처럼 우리 몸 상태는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내가 먹어온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식습관은 중요하다. 한때 몸의 가벼움이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뜻한다고 여겼기에 나는 소식을 하며 오랜 다이어트를 했다. 과하게 살을 뺐을 때 확실히 옷의 맵시는 예뻤지만 그 당시 나는 건강하지 않았다. 기초대사량도 채우지 못하는 칼로리 섭취가 계속되자 어지럼증이 잦아졌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에너지 역시 없었다. 그동안의 나의 다이어트 방식이 스스로를 허약하게 만든 것임을 깨달은 뒤로 나는 식사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채식 중심의 식단으로 가볍고도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실천 중이다. 물론 나는 식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채식 중심 식단이 정답이라고 외치진 못한다. 유명 투자자 워런 버핏처럼 콜라와 햄버거를 평생 즐겨 먹어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 일식을 실천하는 의사처럼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상의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굳이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 않아도 컨디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 솔직히 건강한 몸이란 알면 알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다. 단지 내가 지향하는 또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갈 뿐이다. 나는 내향인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일까 나는 인맥이라는 부분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늘 타인과의 거리를 적절히 두려 하는 편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내가 느낀 것은 많은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거래관계라는 점이다. 재능 교환, 돈 같은 보상처럼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람을 도구로 보고 어떻게 이용할지 궁리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서로 거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교류가 단절되기도 하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그 마음을 돌려받지 못해 실망하기도 했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지쳐 언제부터인가 나는 인맥관리를 잊고 산다. 물론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적 휴식은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좋은 에너지가 순환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 어둡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사람이 기회를 준다는 말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럼에도 사교는 늘 나에게 조심스럽다. 아마도 내향적인 나의 성격 탓이 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타고난 성격을 거스른 채 황금 인맥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우선 내가 하는 일에서 성실히 실력을 쌓아 신뢰를 얻고 나 또한 신뢰가 가는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기를 바란다. 방대한 인맥보다는 내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결이 맞는 사람과 연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매일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한다. 바로 잠이라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다. 한때 나는 불면증을 심하게 앓았었다. 얕게 자는 날이 대다수였고 2-3시간 정도 뒤척이며 깨어있는 새벽도 있었다. 그렇게 불면증은 조용히 심신을 좀먹으며 나의 하루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늘 잘 자는 것, 꿀잠을 간절히 원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기, 어떤 차든 마시지 않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등 좋다는 민간요법과 조언을 실천했음에도 수면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진 노력을 다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불면을 지병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반쯤 포기했을 때 의외의 해결책이 등장했다. 한파를 막아보겠다고 설치한 커튼 한 장의 우연. 암막 커튼이 설치된 날 컴컴한 암흑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다. 잘 자고 일어났을 때의 그 개운함이란. 그렇게 푹 자고 난 뒤 눈 뜨는 환희를 느끼던 날 나는 약간의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나의 수면 정답이 암막 커튼 한 장에 있었다니. 살다 보면 큰 고민이라 여겼던 문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것에서 해결될 때가 있다. 가끔은 말이다.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 여유 시간에 하는 취미생활 역시 일과 연결되어 있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바쁜 생활에 익숙해진 많은 현대인들은 스스로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기에 끊임없는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릴 수만은 없다.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때 번아웃과 인생의 권태를 심하게 겪었던 나는 일종의 번아웃 증세가 나타나면 덜컥 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함을 느끼는 날이면 나는 집의 안온한 보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을 즐긴다. 몸과 마음을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관대함을 베푼다. 읽을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 요가 매트 위에서 1시간, 입욕제를 푼 목욕물, 탄산수와 레몬, 정갈한 저녁 식사, 깨끗한 침구, 그리고 내일이 온다는 희망. 이렇게 세상과 멀어져 작은 쉼에 기대어 보내는 시간은 잔잔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물론 평소 열심히 하는 일이 있기에 쉼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일을 함으로 휴식을 위한 차 한 잔, 책을 사보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전력을 다해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과감히 쉴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가 바라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그러나 그런 삶을 갖기란 참으로 힘들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느슨한 삶의 태도를 익혀야 한다. 적당한 욕심을 갖고 적당히 쉬면서 적당히 꿈도 꾸는,
이렇게 적당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나는 늘 적당히 행복하다. 이제 나는 지금 얼만큼 행복한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는다. 완벽한 행복을 바란다면 늘 부족함만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생에 빗대어 내 행복의 크기를 가늠하지도 않는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비교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란 의식하지 않을 때, 별다른 기대가 없고 바람을 품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앞날을 준비하되 기대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계획도 버린다. 지레 겁먹지도 않고 오기를 부리지도 않는다. 그저 매일 맞이하는 오늘을 긴장하지 않고 느슨하게 마주할 뿐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고여있듯 흘러가는 지금의 생활이 나는 참 만족스럽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온하고 부드럽게 나의 삶이 흘러가기를 바란다.